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3월 2주차 IRP 관련돼서 다양한 질문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퇴직연금의 종류는요,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IRP 계좌만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DBDC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개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에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이전해서 합산해도 될까요?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퇴직금을 이미 가입한 IRP 계좌에 합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위의 경우 이미 가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전받게 되면요, 이때 연금 납입 기간은 도대체 몇 년 차를 적용받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모두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최근에 열심히 상담과 교육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요. 자, 바로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증권사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이고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IRP 계좌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의 IRP 계좌 개설할 때는 여러분들 다이렉트 IRP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은 다이렉트, 그리고 일반 IRP의 경우는 계좌 수수료가 조금 더 높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IRP를 가입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다이렉트 IRP를 가입하셨을 경우에 증권사에서 상담을 잘 안 해주는 이러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입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증권사 앱을 통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좌 개설하는 방법들은 그냥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 잘 해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려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앱을 통해서 다이렉트 IRP를 가입하는 게 가장 수수료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회사에 도입된 퇴직연금 DBDC 선택하실 때는 DC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굴려야 되는 거고요. 자, DB형은 법정 퇴직금입니다. 나는 굴릴 생각이 있다, DC형 선택하시고 나는 굴릴 생각이 전혀 없다, DB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DC를 선택해서 금융회사에서 왠지 알아서 잘 굴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운용이 너무 귀찮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DB형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미 가입한 IRP 계좌 퇴직금을 받아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가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퇴직하는 그 시점에 신규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미 A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 추가로 A금융회사에 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은 일단 안 된답니다. 안 된다. 다만 계정을 하나 분리해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하나 가입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개시 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다 그냥 퇴직금 전용으로 하나 이렇게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아닌데 일단은 계정을 달리한 거지 두 개를 가입한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하실 것은 하나의 금융회사에 한 개의 IRP는 개설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연금 수령 연차를 인정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일은요, 2013년도 3월 이전인가 이후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3월 이전의 경우는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일단 무조건 6년 차가 바로 적용되는 거고요. 2013년도 3월 이후는 연금 개시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1년 차가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금 수령 연차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자, 우선 DB형도 퇴직연금입니다. 얘를 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만 55세가 되고 개시 신청을 하는 그 시점부터는 바로 6년 차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6년 차에 대한 적용은 무조건 개시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만 55세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6년 차를 적용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DB형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이전했을 때 연금 수령 연차 6년차가 적용된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가 높다라는 것은 지급받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연금 수령 한도가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평가금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자, 이렇게 해서 120%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얘가 1년차 적용받는 것보다 당연히 6년차 적용받는 게 뭐가 더 커져?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아니라 이걸 빼줘요. 11-6이니까 분모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 한도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온 IRP 계좌의 수령 한도는 여러분들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 한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령 연차가 낮았을 때보다 높았을 때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2013년도 3월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은 13년도 3월 이전이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신규 IRP 계좌에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2014년도 3월 이후에 개설한 IRP 계좌로 내가 지급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 수령 연차는 1년차가 적용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니까 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13년도 3월 이후에 개설한 IRP 계좌는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곳으로 거꾸로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일이요 2014년도 3월 이전이면 자, 미래에 이제 퇴직금 받을 때는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해서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일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날이 만약에 10년이라고 할게요. 1월 1일 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DC형으로 전환한 게 2015년도 1월 1일이다. 자, 그러면 가입일은 2015년도일까요? 2010년도일까요? 일단 정답은 2010년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전산에는 2015년도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2013년도 3월 이전이길 바랬는데 3월 이후라고 생각해서 그냥 미래에 가입한 아무런 IRP 계좌에다 넘겨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DB형이 먼저 가입된 그 시점에 가입일을 이렇게 승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직연금제도에 대부분 도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도대체 언제 도입됐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이미 가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납입연차는 일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IRP 계좌의 경우는 일단 몇 년이 중요해요? 5년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 55세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가입일에 대한 카운팅은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가입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납입 연차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납입을 하셔야지 그때부터 가입 연차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했을 때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가입한 IRP 계좌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이 딱 들어오고 나서 또 5년이 경과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납입 연차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개설한 IRP 계좌에 입금된 경우는 납입기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신규 계좌로 들어와도 납입기간은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들어온 IRP 계좌의 경우는 그냥 만 55세만 되면 연금 개시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만 55세가 되었는데 연금 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자, 연금 개시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는 그냥 알아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 64세에 만약에 IRP 계좌에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수령 연차는 그냥 10년 차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만 55세에 연금 수령 조건 충족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 연차는 늘어난다.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와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다릅니다. 자, 일단은 연금 수령 연차는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실제 수령 연차는 자, 퇴직금을 IRP로 도대체 왜 받는 거예요? 퇴직소득세 감면 받으려고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퇴직소득세 감면은 일단 시작은 30%로 시작해서 실제 돈을 뺀 날이 10년이 넘어가면 4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0,000원씩 인출해라. 그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감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해서 10,000원씩 10년 동안 인출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출하는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는 일단 10년만 경과되면 인출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는 인출 한도는 어떻게 보면 그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조건 금액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령 연차의 경우는 감면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차까지는 30%, 10년차 넘어가면 40% 감면된다.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연금을 개시해야지 연금 수령 연차가 증가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자, 일반 IRP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만 55세 납입기간 5년 충족하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꼭 만 55세 시점에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수령 연차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납입기간 5년 경과했고 나이가 만 55세가 되면요, 연금 개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수령 연차 1년차 반영되고요. 만약에 연금을 만 64세에 개시하게 되면 이미 10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는 자유롭게 몽땅 다 빼더라도 30%는 감면받고 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수령 한도는 없지만 그 아이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해야지 저율과세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매번 공부를 하시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한 번만 딱 정리하시면 두 번 다시 이런 내용들로 혼란을 가져오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연금 실제 수령 연차, 실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공식에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붙어 있습니다. 얘는 최소 금액은 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최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인출을 실제로 했었을 때 10년 이후에 40%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돈을 인출하지 않게 되면 수령 연차는 늘어나 있지만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빵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1년차부터 무려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 연차가 10년차고 실제가 1년차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100%를 모두 다 인출 가능하면서 30%까지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40%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늦게 개시하더라도 돈은 무조건 뭐 10,000원씩 빼가지고 뭐 40% 감면받아야지 굳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령 연차 늦게 연금 개시하시더라도 퇴직금은 그냥 한꺼번에 다 빼더라도 30%는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꼭 뭐 10,000원씩 빼야 된다라고 해서 뭐 어거지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30% 감면받는 것도 많은 금액을 감면받는 거니까 그냥 쿨하게 차라리 연금을 10,000원씩 빼지 않고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궁금사항들 많이 질문 남겨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영상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